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루지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돈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. 자, 우선 간단하게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두 가지 대출을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두 가지 대출의 차이점은 뭘까요? 두 가지 모두 대출이지만 이 두 가지 대출의 성격은 굉장히 다릅니다.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. 화폐는 계속 풀린다. 이 풀린 화폐는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올리고 우리가 보유한 화폐의 가치를 내린다. 이 두 가지 대출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캐치하셔야 됩니다. 아직도 캐치 못하셨다고 하면 반성하세요. 네. 어떤 차이가 있냐?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로 가져갈 수 있나요? 없나요? 장기로 가져갈 수 없죠.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로 가져갈 수 있나요? 없나요? 가져갈 수 있죠. 전세자금 대출도 물론 장기로 가져갈 수 있지만 중간에 이제 전세로 갈아타고 하면서 다시 전세대출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내가 마음을 먹고 주택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가진 그 대출은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. 중간에 해지한다 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대출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내는데요. 내가 어떤 주택을 매수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30년, 35년 동안 장기로 가져간다고 하면 내가 지금 원리금을 내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정말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LTV 60% 대출을 일으켜서 6천만 원의 대출을 일으켰다고 쳐봅시다. 그러면 이 6천만 원이라는 대출을 내가 30년 동안 가져가면 내가 지금은 원리금 균등 금액으로 몇십만 원 내겠지만 이 금액, 내가 갚아야 되는 이 총 대출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대출 규모도 줄어든다는 거예요. 물론 이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고정값으로 고정이 돼 있지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될 매월 상환 금액은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. 10년, 20년, 30년이 지났을 때 6천만 원의 가치가 과연 1천만 원의 가치를 할까요? 그렇지 않다는 면에서 내가 총 갚아야 되는 부채 양이 고정값이지만 변동값으로 내려간다는 거고요. 매월 지불하는 금액이 지금은 부담스럽겠지만 뭐 1년, 2년, 3년 이렇게 지나갈수록 그 부담 금액은 줄어든다는 거예요. 왜냐? 우리의 소득은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할 거고요.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 양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와 더불어서 부채를 일으켜서 샀던 그 자산 가격도 반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는 대출을 일으켜서 자산을 샀을 때 이 자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내가 갚아야 되는 대출 금액은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동산 자산을 살 때 웬만하면 내가 돈이 있어도 나의 현금을 다 내고 지불하면 바보 같은 행위가 되는 거고요. 내가 어떤 주택을 사는데 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가가 정해준 LTV 수준에 맞춰서 대출을 충분하게 일으켜서 자산을 사시고 그 남은 차액으로 다른 자산을 사는 쪽으로 돈을 계속 굴리시는 게 여러분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지 않을 겁니다.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격과 대출 가격을 양극단으로 벌리는 효과를 낸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반대로 전세자금 대출은 그렇지 않다는 면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내가 자산을 사면 그 자산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.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어떤 사람이 산 주택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임대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.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루라도 자산을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목격할 수 있으실 거고요.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1월 5일 일요일인데요. 직장인이라면 한 해 내가 해야 될 플랜 잘 세우시고, 사업가라고 하시면 한 해 내가 매출을 얼마나 올릴지 한번 계획해 보시고, 임대사업자라면 앞으로 도래할 그런 임대 물건들을 어떻게 세팅하고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,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탈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, 그리고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고민을 해보시고, 내가 전업 투자자라고 하면 올해 수익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, 지금 이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, 그 자금들이 이동하는 곳을 잘 따라가서 그 자금이 이동하는 그 수요를 내가 일정 부분 먹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